이른 새벽, 청문회장 입구. 스산한 새벽 공기 속 도시 위로 흐릿한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기자 수십 명이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집니다. 그 사이로 방지숙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법인카드를 기자들에게 들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에게 법인카드는 권력의 증표이자 욕망의 대상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애인이었고 그녀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당당했고 여전히 소름 끼치도록 뻔뻔했습니다. 이제 한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엄청난 비리와 인면수심의 뻔뻔함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밥통위원회 위원장 방지숙이었습니다. 보통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행과 언변으로 세상 모두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녀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녀의 탐욕과 거짓보다도 국민들은 다른 이슈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비가 아닌 법인카드로 산 엄청난 빵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방지숙 위원장님, 법인카드로 4,400만 원어치 빵을 구매하셨습니까? 정말 잠옷 차림으로 매일 밤 제과점을 털었다던데 사실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산 빵은 맛있었나요? 기자들이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지만 지숙은 도도하게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쿨한 척하는 그녀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녀의 탐욕이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날이라는 것을. 이른 새벽, 오래된 판잣집,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공기에는 상한 김치, 술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어린 지숙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쾅 하고 박차고 들어온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밥 차려! 김치찌개 끓여서 밥 차려! 당신이 차려!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머니도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두 사람은 어린 지숙 앞에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린 지숙은 아무 감정 없이 그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랑도, 교육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래된 결핍, 그리고 끝없는 원망과 상처만 있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자란 지숙은 곰팡이같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빵을 발로 찹니다. 굴러간 빵을 지숙은 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빵을 손으로 으깨면서 엄청난 욕망에 대한 다짐을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곳은 정희 베이커리. 따스한 조명, 잔잔한 클래식 음악, 북적이는 손님들. 정희가 고운 원피스를 입고 어린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부용으로 만든 빵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희의 부모님은 좋은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곳에 기부와 봉사로 주위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정희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숙에게 빵은 그저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정희에게 빵은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는 행복의 수단이었습니다. 태생부터, 욕망의 방향부터 둘은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절규하는 원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정희, 저녀는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 햇빛이 부서지는 골목길, 그 위로 청결하고 단정한 소년, 동네 오빠 신준호가 등장합니다. 두 손에는 책을 들고 걸어오는 준호는 한마디로 잘생긴 모범생 오빠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속삭입니다. 준호 오빠는 순정 만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같아. 그때 정희가 준호에게 다가옵니다. 준호가 정희를 향해 너무나 해맑은 미소를 짓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빵 굽는 냄새가 동네를 행복하게 한다. 정희는 수줍게 웃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정희는 오빠를 위해 만든 예쁘게 포장된 빵을 기쁜 표정으로 건넵니다. 자기를 위해 버터를 듬뿍 넣은 빵을 먹으며 준호는 감탄합니다. 정희야, 네 빵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야. 정희는 얼굴을 붉히고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숙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빵을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지숙의 심장은 찢어지게 아팠지만 아픈 만큼 더 독해졌을 것입니다. 사랑은 보통 사람들에게 아름답다고만 여겨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숙에게는 이 상처와 독이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숙의 집. 오늘도 부모의 싸움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빵을 가져왔어. 뭐야? 너는 빵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이년아, 버려! 갖다 버려! 돼지도 안 먹는 빵을 처먹는다고! 지숙이 갑자기 크게 경노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버리지 마. 버리지 말라고.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빵을 쥐고 외치는 그녀의 분노는 어른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지숙은 빵을 쥐어잡고 이날 또다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고. 이때부터 그녀의 무서운 탐욕이 빵으로 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악착 같은 그녀의 탐욕은 대학을 거쳐 마침내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고 또 밟고 일어섰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고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 잘못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후배의 기사를 훔치고 보도를 조작하고 인터뷰를 왜곡하고 때로는 뇌물을 쓰고 광고주와도 은밀한 거래를 하고 경쟁자들의 약점을 확보하고 갖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사용하여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성공만큼 따라오는 보상들을 그녀에게 주어진 법인카드의 한도가 그만큼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카드가 아니야. 법인카드는 내 치열한 노력의 보상이야. 내가 성공했다는 그 증거야. 내 전부란 말이야. 하지만 지숙은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법인카드가 결국 그녀의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방송국 긴급회의. 방송국에서는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파견할 특파원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할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숙이 조용히 걸어나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고 묵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용기에 박수를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단은 용기가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일수록 성과도 크다는 걸 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현장에 지숙이 도착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기 쉽지 않은 전쟁의 현장. 그러나 그녀는 차분하였습니다. 그녀는 현지의 군 장교에게 몰래 봉투를 건넵니다. 전쟁이 끝난 안전한 현장에서 마치 포탄의 위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고 뒷배경의 군인들을 조작합니다. 피난민들에게는 자신이 만든 각본에 짜맞추어 인터뷰를 합니다. 최대한 위험한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을 합니다. 지숙이 카메라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기는 어느 곳,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도 현재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현지 안전요원이 이를 지켜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웃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국민적 스타, 방, 지숙, 공항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찌르듯 연신 터져댑니다. 기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방 기자님, 어떻게 생존하셨나요? 정말 불길 바로 앞에서 촬영하셨다던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기자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숙은 겉으로는 초연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합니다. 그저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이 세상은 내 것이야. 회의실 안.
긴 테이블의 끝자리에 앉은 위원장 지숙은 말 몇 마디로 전체 분위기를 순식간에 장악을 합니다. 후배 기자들은 지숙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간부들은 모두 위원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정치권마저도 언론계의 방지숙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계 또한 그녀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광고를 경쟁적으로 몰아주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그녀가 말하면 프로그램 편성까지 바뀌어버립니다. 위원장 지숙은 완전히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지숙의 눈가에는 기쁨인지 광기인지 모를 싸늘한 눈물이 맺힙니다. 밤 10시 45분 집 앞 제과점. 잠옷차림의 지숙은 두 손에 빵을 마구 쓸어 담고 있습니다. 마카롱 48개, 크로아상 35개, 바게트 23개, 케이크 4개 등등등. 빵에 대한 애정을 넘어선 그녀의 손놀림은 광기 같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카드 결제음이 계속 울려댑니다. 그녀 손에 들고 있는 법인카드는 오늘따라 더욱 빛이 났습니다. 성공의 결실인 법인카드로 그렇게 한이 맺혀 있는 빵을 사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오르가즘이었고 또한 극한의 절정이었습니다. 지숙은 양팔 가득 빵을 안고 늦은 밤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 표정에는 허기가 아니라 기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핍의 끝은 탐욕이었고 굶주린 만큼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탐욕의 성취감 뒤에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청문회 자리,